딸을 구한 아버지의 부대 개혁 이야기. 저는 박정희 육군 소장입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왔죠. 그중 10년은 군 검사로, 지금은 국방부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의 정의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메일로 인해 저는 아버지와 군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죠. 과연 저는 딸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썩어빠진 부대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컴퓨터를 켜자 익명 메일함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국방부 감사관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섞인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메일은 달랐습니다. 감사관님께 저는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경기도 소재모 부대에서 여군 중위가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교는 특전사 출신으로 항공강화 교관 과정까지 수료한 실력자인데 현재 배치된 부대에서는 연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특전사 출신 항공강화 교관 과정. 이 모든 단서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 딸 박수연이었습니다. 메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당 중위는 부대 내에서 여자가 남자 부대에 와서 사고 친다는 식의 모욕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제보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말이죠. 저는 즉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 음만 들렸어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장이 없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수연이가 집에 오지 않았던 이유를, 전화통화도 뜸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 저는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찰을 나가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냥 한 아버지가 딸을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경기도 파주의 그 부대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 군생활 동안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그것이 제 딸의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위병소 앞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박수연 중위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위병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잠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장교는 현재 특별임무 수행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특별임무요? 언제까지인가요? 구체적인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대 사정상 당분간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대 운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위병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중대장이나 부대장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수연 중위의 아버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정도 지나자 한 간부가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중대장 김상철 소령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딸 면회 왔는데 특별임무 중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김소령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박수연 중위 아버님이시군요. 죄송하지만 현재 해당 장교는 부대 적응 문제로 특별 관리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나아질 겁니다. 특별 관리? 이 말은 더욱 이상했어요. 제가 군에서 30년을 산 사람인데 이런 애매한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장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가 소리치자 수연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의 왼쪽 눈 아래에 시퍼런 멍이 있었거든요. 수연이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수연아, 잠깐. 제가 다가가려 하자 김소령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훈련 시간이라 접촉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지금 제 딸 얼굴에 멍이 있는 거 보셨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건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30년간 훈련을 받고 가르쳐 봤는데 저런 위치의 멍은 훈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권한 없이 온 상황에서 너무 밀어붙이면 오히려 수연이에게 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발걸음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방부 감사관 박정희로 다시 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해당 부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인사기록, 징계 현황, 의무기록, 부대 운영 상황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 부대에서는 여군 관련 사건이 유독 많았어요. 성희롱 신고 3건, 폭언 신고 5건, 그리고 원인 불명의 부상으로 의무대를 찾은 여군이 무려 8명이나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건들이 모두 당사자 합의나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됐다는 점이었어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은 전혀 없었죠. 부대장 서준호 중령의 인사기록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 복무 중 여군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됐어요. 저는 국방부 동료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장님,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나 물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결국 저는 부대 전투태세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공식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감찰이 아닌 일반 점검이라면 사전 통보 없이도 갈 수 있었거든요. 3일 후 저는 국방부 점검팀과 함께 그 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공식적인 신분으로 말이에요. 부대 정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위병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국방부 점검팀입니다. 부대장님 계십니까? 10분 후 서준호 중령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전형적인 구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하 25부 병연대장 서준호 중령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박정희 소장입니다. 부대 현황 점검차 왔습니다. 서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마 제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국방부에서 부패 척결로 유명한 박정희 소장이라고 말이에요. 영광입니다. 부대 구석구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간부들부터 만나보죠. 회의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오늘 점검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최근 이 부대에서 여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왔습니다. 서중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저희 부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마찰은 있지만 사소한 마찰이라고 하셨나요? 6개월간 여군 관련 신고가 13건인데도요. 그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중령님, 지금 저에게 거짓말하고 계신 건 아니죠?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박수현 중위는 어디 있습니까? 박수현 중위는 현재 특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무슨 특별 임무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중령이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1시간 후에 전체 장병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여군들과는 반드시 면담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소장님, 부대 기밀상. 중령님, 지금 저에게 항명하는 겁니까? 서중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날 오후 면담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수연이뿐만 아니라 부대 내 다른 여군들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군들은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수연아, 내 얼굴에 멍이 있었잖아. 그것도 적응 과정이야. 그건 정말 훈련 중에 생긴 거예요. 딸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아버지에게도 말을 못할까요? 저는 그날 부대 근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 전화 한라인이었어요. 여보세요, 국방부 감사관실입니다. 소 소장님. 저는 25부 병연대 강지의 하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인가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박수연 중위님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드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지의 하사의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여군 후임이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수연이가 그걸 말리려다가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였습니다. 누가 때렸나요? 김상철 소령님과 몇몇 간부들이요. 여자가 남자 부대 와서 설친다면서 정말 심하게 때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즉시 헌병특수팀을 파견해 주십시오. 25부 병연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헌병특수팀이 25부 병연대에 기습 진입했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봉쇄됐어요. 저는 가장 먼저 의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과 몸 곳곳에 뭔가 상처가 있었어요. 수연아. 아빠.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제 안에 아버지와 군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편 헌병들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소령이 먼저 붙잡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훈육한 것뿐이야. 훈육이 집단 폭행입니까? 서준호 중령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부대 내부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자가 남자 부대 와서 사고 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여군도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고 폭행하는 게 정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자를 구속하십시오. 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날 하루 동안 부대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연행됐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철 소령과 몇몇 간부들은 폭행죄로 구속됐어요. 서준호 중령은 직무유기와 부하 학대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군 전체에 미친 파장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했어요. 장관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전군 차원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와 함께 여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저를 국방 양성문화혁신 TF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수연이는 서서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여기 남아서 바꿔야 해요. 제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진짜 군인다웠어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워진 25부 병연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국방양성문화혁신시범부대 1호가 됐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서로를 동료로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새로 부임한 부대장도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젊은 대령이었어요. 소장님,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여군들도 자신감을 갖고 복무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연이었습니다. 이제 후임 여군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됐어요. 특전사에서 쌓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항공 강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특전사 가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 여자라고 못할 이유는 없거든. 수연이가 후임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한 군인이 됐구나 싶었죠.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부대를 떠나려는데 수연이가 제 앞에 바로 서더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딸에게 경례로 답했어요. 그 순간은 박정희 소장이 박수연 중위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경례였습니다. 수연 중위,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날 부대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군은 계급과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전국의 많은 부대에서 양성문화 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같은 여군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군인의 정의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